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는 성경 말씀 214쪽 공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공포라는 한자어를 넷 한자를 보면서 공포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포의 옛 한자 모양을 보면 갑골문에는 공자나 포자가 두 개 다 보이지 않는데 금문 소전 공자를 보면 위에 장인 공자가 있고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이와 같이 있는 모양은 잡을 극자가 있고 두려울 포자는 옛날에는 소전 모양에서는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포자가 있는데 밭에서 싹이 나와서 자라는 클보자라는 포자가 있는데 혹체에서는 아버지 부자 형태가 변한 글자가 있어서 이와 같이 마음 심자가 있고 펼치다라는 의미로 혹체 모양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 구절을 보고 나머지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라고 에스겔 23장 46절에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라는 말은 두려울 공, 두려울 포, 그래서 두렵다, 둘 다 글자가 흔히 두렵다라는 뜻이 있어서 두렵다 아니면 무서움과 두려움을 공포라고 한다라고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공자를 살펴보면 지금의 공자를 보면 공은 이와 같이 장인공자, 무슨 도구 모양이 있는 장인공자와 옆에 이와 같이 있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잡을 극 안을공, 그래서 이게 잡을 극자가 있어서 어떤 도구를 잡고 있다라는 뜻에서 합해서 안을공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안을공자 밑에 마음심자를 더해서 두렵다, 무엇이 안고 있어서 떨어질까봐, 꼭 안고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때로는 협박하다 라고도 하는 글자가 공자가 됩니다. 공자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공자는 장인 공자 옆에 이와 같이 있는 글자는 지금은 범자처럼 보이지만 본래는 이와 같이 있는 글자가 원래 극자라는 글자가 있는데 잡을 극자가 있는데 어떤 도구 모양이 장인 공자가 되고 두 손으로 어떤 물건을 잡고 있는 사람이 두 손으로 어떤 물건을 잡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잡을 극자인데 이 잡을 극자는 다른 글자를 만나면 둥글 한자처럼 변해가든지 범자처럼 변해가든지 이와 같은 모양으로 형태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를 만나는 글자, 환자를 만나서 환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는 글자는 전부 다 잡을 극자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꼭 잡고 있다라는 뜻에서 안다, 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안을 공, 품을 공이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심자는 심장 모양으로 마음, 감정 등을 나타내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다시 포자를 보면 포자는 마음 심자가 앞에가 있고 옆에가 배포, 펼포라는 글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자의 근문을 보면 이와 같이 어떤 도구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아버지 부자의 변형입니다. 아버지 부자의 변형이 이와 같이 쓰였다가 나중에 후에 이 글자가 이와 같이 변형된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자 밑에 수건건자가 있어서 아버지 부 발음 영향 때문에 배포라는 발음으로 됩니다.
배포, 펼칠보. 그래서 펼쳐지다, 펼보. 그래서 마음이 주위에 펼쳐진 분위기에서 유축되다. 분위기에 펼쳐져 있는 어떤 느낌 때문에 마음이 유축되는 데서 두려워하다, 떨다, 으르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포자가 됩니다. 두려워할 포. 포자는 다시 살펴보면 마음심자, 심은 사람의 심장 모양이고, 이 포는 원래 손으로 어떤 도구를 들고 있는, 이와 같이 손으로 도구를 들고 있는 아버지 붓자 밑에 수건건자가 있는 글자로 어떤 도구를 들고 배를 펼치는 모양에서 배, 펼치다, 베풀다를 뜻하는 글자가 포자가 됩니다. 근문 모양에서는 이와 같이 쓰고 옆에가 보자가 있는데, 보자는 밭에서 채소가 자라는 모양입니다. 싹이 자라는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커지다 라는 뜻으로 두렵다 라고 설명을 했다가 지금은 이와 같이 이 포자를 써서 두렵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생긴 부분은 아버지 붓자의 변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된 모양들은 대개 손 모양, 이와 같이 손 모양들이 대개 이와 같이 변형되기 때문에 손으로 수건을 펼치다 라고 공부를 하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두려워할 포. 공포는 무섭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으로 좋지 않았던 경험의 기억에 유사한 일을 만나면 상상력이 더해져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혹시 공포는 인간이 위험한 상황을 느껴 미리 조심하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낭떠러지나 이런 데 가면 공포심을 느껴서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서 위험을 방지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일면에 사람한테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한 공포를 너무나 공포를 많이 느껴서 어떤 일을 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극한 공포를 극복하는 길도 결국에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공포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나 포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이 공자는 쌓을 축, 공자 밑에 쌓을 축자 같은 글자가 얘도 들어가고, 묶을 공자, 이와 같이 안을 공자가 있어서 앉기 위해서 가죽으로 묶어놨다, 묶을 공자 등에 쓰이고 있고, 이 포자는 우리가 이 희자와 연관해서 많이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희자와 포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희자는 이렇게 점괘효자처럼 써서, 이 점괘효자는 점괘효자가 들어가서 직접 사용되는 예로는 점괘라는 의미로 쓰지만, 이게 점괘효자가 다른 글자를 만나면 전부 다 엮다, 얽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엮어서 천처럼 만들어서 드문드문 엮어는 천이기 때문에 드물다 라는 뜻으로 드물히 발할 희자로 쓰이지만, 지금은 발할 희자로 쓰이고 드물 희자는 앞에 벼와자를 추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자와 포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글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